척추 수술을 했는데도 통증과 저림이 왜 계속되는 걸까요? 4번, 5번에 디스크를 진단받고 내시경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태어나고 집으로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왼쪽 다리가 왜 당기고 저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하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수술하고 바로 직후에도 다리 저림이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엉덩이나 허리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잘 지내다가 한 달 뒤에 또 아니 2달 뒤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척추 수술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수술들이 있는데 지금 말했던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이에요. 통증과 저림은 다른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에 따라서도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 증상과 반드시 비교한다. 요 세 가지를 오늘 강의를 할 때 머릿속에다 두고 같이 가시면은 이해도가 빨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멍이 드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멍이 빠진다, 붓기가 빠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상처 부위는 깨끗해 보이고 부풀어 오르거나 그런 것은 없어 보이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부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붓기가 빠져요. 근데 환자에 따라서는 이게 많이 불편하거나 혹은 많이 저리거나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환자가 증상이 지속되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든지,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가발린이나 가바펜틴 같은 약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얀 색깔로 부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쪽에도 이렇게 붓기가 관찰이 되죠. 부종을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술 직후에 찍는 수술 후 MRI가 정확하게 나타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수술 후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도 아무런 증상이 없이 이제 아픈 건 하나도 없고요 라고 말하는 환자분도 계시고, 아직도 좀 당기고 콕콕콕 쑤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 후 MRI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 후 MRI를 참고하여서 환자의 증상과 함께 의사가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잘 생길까요? 첫 번째는 오래된 병변인 경우 많이 생겨요. 두 번째는 신경 압박이 수술 전에 매우 심했던 경우예요. 신경 뿌리도 오랫동안 눌려 있거나 혹은 아주 심하게 눌려 있어서 혈류가 감소하고 차단이 되어서 통증이 있었다가 풀어지면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증과 저림이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통증은 부종에 의한 압력이 많고요. 저림은 혈류가 재관류가 되면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수술 전에 마비가 있었던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협착증이에요. 비가역적인, 가역적인 이 마비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감각 저하가 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리거나 발끝이나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잔존 증상들은 바로 수술 전에 마비가 있거나 신경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또 추간판 절제술의 범위가 클수록 증상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수술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번 데미지를 받았던 신경이 또 한번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술 후에 잔존 증상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 경우에 모두 꼭 생기는 건 아니에요.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했던 이런 요인들 외에도 환자가 가지고 있는 환자 개인의 소인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MRI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가지고 환자의 증상이 변화했을 때 찍어보면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혈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막외 혈종입니다. 디스크를 제거한 그 자리 혹은 협착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압술을 한 그 자리에 출혈이 응고되어서 이 부위에 혈액이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반대로 누르게 되는 거죠. 심하면 신경 손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제거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수술 후 8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통증이 생기거나 혹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면은 주치의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응급으로 수술적 제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술 후 혈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잘 생길까요?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에 잘 생길 수 있어요. 간 질환이 있거나 하면은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하거나 또 환자분의 지병이 있어서 혈소판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혈종에 취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며칠 끊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술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수술의 범위가 넓을수록 당연히 혈종이 찰 가능성도 있고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절개술이냐 하고 내시경이냐 유압술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특정한 위험인자가 없어도 모든 환자에서 발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술 후 혈종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조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숙련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발입니다. 재발 중에서도 디스크 수술 후에 추간판의 재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볼까 해요. 조기 재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예요. 별다른 요인 없이도 디스크 자체의 압력이 높다 보니까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술을 할 때 적극적으로 추간판 절제술을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이 추간판 절제술을 조금 적게 해준 경우에도 재발이 될 수 있다. 잘 재발할 수 있다라고 의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발생 빈도는 한 5에서 10% 정도 설명을 하는데 꼭 재발된 디스크가 재수술을 요하지는 않아요. 통증이 어느 정도 굉장히 심해지거나 혹은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다시 그 디스크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기 재발 같은 경우에는 큼직한 덩어리가 밀려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통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증상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수술 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통증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전과 비교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그렇게 아프던 건 없어졌습니다. 뭔가 모르게 잔존감이 남아있거나 저림이 생기거나 대부분의 경우가 좋아져요. 하지만 퇴원을 하셨을 때 괜찮다가 당기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네? 그러한 경우에는 드시던 소염제하고 퇴원약을 잘 드시면서 보조기를 잘 착용하고 생활에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안정을 하시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 아플 정도로 쩔뚝거릴 정도의 통증이라면 반드시 체크해 봐야 돼요. MRI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서 수술 전 MRI와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